안녕하세요. 욜로 제2의 인생 장명조입니다. 순창하면 고추장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순창의 또 하나의 명물, 방랑사롱의 무슈 장재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에서 방랑사롱이라는 카페 겸 펍을 운영하며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방랑무슈 장재영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방랑사롱과 방랑뮤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순창에 제가 카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방랑자 죄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워낙에 또 방랑자 같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이 이름에 방랑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근데 방랑 뒤에 이제 붙일 말을 이제 굉장히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뭐 카페나 다방 이런 거보다는 무언가 함축적으로 그 장소를 표현하고 싶은 거를 찾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 이제 사롱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랑 사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사실 사롱은 프랑스에서 그 사롱 문화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인들과 예술인들이 모여서 어떤 공간에서 서로 협업도 하면서 이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간을 사실 사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랑 사롱이라고 그런 공간을 꿈꾸면서 만들어 놓고요. 일반적으로 사롱이라고 하면 이 모임을 주관하는 이 마담이 있게 마련인데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마담이 될 수 없어서 마담의 반대말인 무슈라고 해서 제가 제 호칭을 방랑 무슈라고 정했는데요. 뭐 한국말로 하면 그냥 아저씨죠. 근데 이제 아저씨보다는 아무래도 무슈 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 새로 만든 명칭이 바로 무슈가 되겠습니다. 아, 네, 방랑사롱의 아저씨, 방랑무슈요. 무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방랑사롱에 지금 계신데 그 방랑사롱이 또 순창에 있는 금산여관이라는 곳에 있어요. 네. 근데 금산여관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찾잖아요. 근데 금산여관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또 정겹고 예스럽게 들리는데 금산여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금산여관은 순창의 그 1호 여관인데요. 1969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오래된 여관이기도 하거니와 당시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숙박업소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0년이 된 여관이네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숙박업소였는데 네네네. 2000년도에 폐업이 됐던 거를 지금의 주인장께서 이제 그걸 사들여가지고 현대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공간인데요. 지금 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순창이 금산여관에 한번 투숙을 해보기 위해서 순창을 올 정도로 아주 핫한 그런 공간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금산여관에서 또 방랑사롱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또 제가 저도 여행자로서 순창을 찾았었는데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창에 놀러 갔어요. 금산여관 때문에 사실 저도 순창을 찾았는데 가서 며칠 이것저것 하고 놀다 보니까 주인장이 문득 그 카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조금 오픈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마 그 제의를 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순창이 굉장히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순창까지 와서 카페를 하기가 좀 만무죠. 근데 저한테 제안이 왔길래 참 재밌는 생각이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재밌겠다 생각이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시 제가 머물렀던 110호를 개조해가지고 지금의 방랑사롱을 만들게 됐죠. 아, 그러니까 110호 방을 개조해서 방랑사롱이 탄생했나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방랑사롱을 하기 전에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여행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어요, 저희들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 원래 전공은 디자인인데요. 네. 이 디자인 쪽으로 무언가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저랑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99년도에 배낭을 하나 딱 둘러매고 네.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유럽으로 떠났다가 뭐 사실은 그냥 여행만 다닐 참이었는데 당시 여행하면서 스페인에서 만났던 덴마크 친구가 이렇게 같이 한 일주일을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배낭여행도 처음이고 그 덴마크 친구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만 다니면서 어떻게 좀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행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배낭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오자마자 여행사를 수소문해서 여행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로서 한 20여 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략 횟수로만 따져보면 한 20년 동안 한 90번 정도 출국을 한 것 같고요. 90번이요? 네, 나라 수로 따지면 60개국이 아마 조금 넘는 정도의 그 네. 정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20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 손에 꼽기도 어렵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를 소개해 주신다면? 글쎄요, 사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했던 베트남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작년 초에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이제 혼자가 되시고 나서 아무래도 좀 외로움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여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 큰 사내 자식이 어머니랑 이렇게 여행을 네.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보냈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제 스타일대로 어머니한테 배낭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둘이 손을 잡고 네. 이 베트남의 남쪽 호치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정도까지 위쪽 그 하노이로 나왔는데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니랑 아무래도 좀 성격도 이렇게 맞지 않아서 좀 다투지는 않을까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고 뭐 이런저런 뭐 대화도 하게 되고 사실 뭐 사춘기 지나서는 그 아들이라는 게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춘기 이후에 최고의 대화를 많이 나눠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네. 또 마침 그 무렵이 제가 이제 다 일을 그만두고 순창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방랑사롱을 좀 오픈하려고 하는 그 즈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 구상한 것과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10일간 어머니한테 일종의 브리핑을 한 거죠. 10일간 브리핑. 여행을 다니면서 1대1로요. 네, 1대1로.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일종의 설득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도 좀 알고 계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여행한 것 중에는 베트남을 어머니하고 여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굉장히 흔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뜻깊은 여행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기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행을 많이 다닌 여행자로서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질문을 하셨지만 어디가 가장 좋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사실 60개국을 다니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같은 장소를 굉장히 여러 번 찾는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가 좋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네. 때문에 네. 여행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구와 함께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베트남도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지만 이 어머니하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베트남이라는 장소가 더 부각이 되고 기억에 남는 거지. 그쵸. 사실 그 전에 베트남은 뭐 그닥 그렇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아니었는데 그 누구가 훨씬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딘들 여행 가면 안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싫은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네, 가도 네. 기억이 안 남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여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20년 동안 다니셨고 또 어머니와도 다녀오셨고 이러셨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순창이라는 한 지역에 정착한다는 게 또 낯설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글쎄요, 지금 방랑사로 간 지가 지금 대략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하신 질문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이 중에 질문도 하나예요. 네. 물론 지금 카페 네. 하면서도 굉장히 네. 손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다니신 분이 네.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면 네. 답답하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가만히 사실은 저의 그 여행 커리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사실은 여행을 이렇게 떠나려고 간 게 아니고 거꾸로 정착을 하려고 이제 떠난 거였는데 그 그게- 여행지에 살기 그렇죠. 위해서. 예. 네, 네. 근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바람에 거꾸로 돌아오고 한 건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떠났던 곳이 이제 저기 체코예요. 체코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머물기 위해서 떠났던 머물기 위해서 곳이 떠났죠. 체코. 예. 예, 그때는 예. 뭐 그냥 떠나려고 간 게 아니었고요. 네. 체코 프라하에 살려고. 프라하에 네. 사시려고요. 그래갖고 네, 이제 네. 프라하의 그 인포메이션 센터, 그 음. 기차역으로 따지면 중앙역, 우리나라 서울역으로 이제 환산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일을 하려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작별 인사를 고하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제가 안 네.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네, 네. 떠났던 거예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떠났는데 이 생각했던 거와 같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정착을 못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떠돌아다녔지만 저는 이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태국에 가서 가이드를 하면서도 이제 조금 살 장소를 좀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코타키나바루를 또 다시 떠났던 거고 그러다가 계속 번번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제 자의로 네. 영주권을 따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마지막에 떠났던 장소가 사실은 호주예요. 호주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2008년도 후반에 호주로 가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제가 머물기 위해서 떠난 거였죠. 네, 네, 네. 근데 떠났는데 그때는 또 인사하고 예, 이러고 떠났는데. 인사하고 또 갔죠. 그래서 인사를 몇 차례 반복을 하고 네, 네. 떠났는데 네. 갔는데 그때는 또 마침 그 호주의 총리가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민법이 바뀌게 돼가지고 아, 이민법이 바뀌면서 있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떠남이 목적이 아니었고 네, 원래 네. 머물기 위해서 갔었던 네.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돌다가 지금 순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네. 저는 계속 머물 장소를 찾다가 네. 순창에 머무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돌아다닌 분이 어떻게 순창에 있냐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네, 생각도 네. 드는데 네. 재미난 거는 제가 이 순창에 지금 있지만 순창은 네. 저한테 외국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네. 순창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무슨 연고지가 있거나 뭐 네. 친척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외국하고 사실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외국보다도 더 좋은 게 한국말 통하고 한국 그쵸. 음식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한국에 제가 네.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예, 순창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순창 공화국에 살고 네, 있죠. 순창 공화국에. 네.